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저는 지금 짜잔 로히의 가디건을 뜨고 있습니다. 로히의 가디건은 바텀업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코를 상당히 많이 잡아서 뜨게 돼요. 그래서 코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집에서만 떴거든요. 집에서만 떠서 지금은 무늬 구간을 2번 반 정도 반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찍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급하게 되어서 갑자기 찍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뜨던 것들 중에 뜨개 로그를 찍던 것도 있었고 안 찍던 것도 있었겠죠. 근데 찍던 것들을 다 폐기하게 되었어요. 다 각자의 사정으로. 그래서 남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뜨개 로그로 이제 접하셨을 때 좀 재미있게 봐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또 이거는 제가 거의 뜨개 로그를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올라가면 도움이 될 텐데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올라가 버리면 또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속도가 잘 나는 니터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돼요. 이제 확실히 더워지기 시작한 때이고 제가 이거를 캐스트온 한 지는 1달 반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도안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보자마자 캐스트온을 한 거여가지고 캐스트온을 한 지는 꽤 되었습니다. 요 도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루르네 아뜰리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수미님께서 만드신 도안이고 제가 이전에 떴던 마들렌 스웨터와 마들렌 자켓도 다 수미님 도안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수미님 도안이 나오면 믿고 삽니다. 일단 사고 보게 되는 그 정도로 참 저에게는 믿음이 가는 작가님이 되신 것 같아요. 만드는 옷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 너무 제 취향이기도 하고 예쁘셔가지고 네, 저는 요즘 수미님 도안이 나오면 그냥 일단 다 사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캐스트온을 하게 된 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처음에 뜬다라는 영상을 볼 때부터 저것은 데스티니다 떠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원작실이 이거예요. 니팅포 올리브의 코튼 메리노. 근데 요 실은 여기 보이시려나? 성분이 코튼이랑 메리노로 이루어져 있는데 코튼 70에 메리노 30 이렇게 구성된 실이거든요. 근데 이 실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었냐면 작년 여름에 라벤더 가디건이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걸로 라벤더 가디건을 떴었거든요. 근데 뜨다가 한 반 정도 뜨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포기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떴었기 때문에 이 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이 실로 그 가디건이 뜨셨다길래 그럼 나도 저거 떠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도안이 나오자마자 사서 캐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만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상당히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무한 메리어스를 잡고 있다가 무한 메리어스가 좀 질린다 싶을 때 한 번씩 꺼내서 뜨는 그런 도안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텀업인데 아예 처음부터 앞뒤판을 한꺼번에 다 떠서 올라가는 식이다 보니까 처음 코스가 되게 많아요. 그게 살짝 압박적이어가지고 한 단을 다 뜨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을 고 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작정하고 뜨면 금방 뜰 것 같아요. 왜냐면 도안이 너무 재밌거든요. 일단 이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무늬가 너무 예뻐가지고 볼 때마다 되게 재미있게 저는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정하고 계속 이거를 뜨면 생각보다는 빨리 떠지지 않을까. 그리고 바텀업이 요 구간만 잘 지나가면은 이제 속도가 많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볼은 제가 가디건을 뜨다가 남은 실을 그냥 끊어버리고 일단 풀지 않고 끊어버리고 쓰기 시작한 거라서 한 볼을 통으로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게 한 3분의 2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요 정도 떴어요. 요 실의 색상은 피그렛 색상이에요. 색상의 이름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좀 무난하게 입힐 것 같아서 산 건데 제가 황토 색깔은 되게 안 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 핑크기가 섞인 살구색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궁금해서 일단 그리고 제가 피그렛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봤습니다. 이게 되게 무난한 색상인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뭐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색상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색상은 보니까 그냥 메리노 울, 니팅포 올리브에서 나오는 메리노 울에는 이 색상이 없고 코튼 메리노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홈까지 본 게 아니라서. 근데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코튼 메리노에는 이 색상이 있는데 그냥 일반 메리노 실에는 이 색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실을 니트하임에서 샀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는데 니트하임에 이제 더 이상 코튼 메리노를 판매하지 않는 것 같던데 한번 정확한 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실이 생각나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3.25 바늘을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전에 이걸로 라벤더 가디건을 쓸 때는 3.5mm로 떴었는데 이게 추천은 한 3mm 정도를 추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3.5로 메리아스 정도는 3.5로 떠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원작이 3.25로 추천을 하시기도 하고 옷이 상당히 품이 크다 보니까 3.5로 떴을 때 또 너무 커질까봐 근데 또 무늬를 빼기에는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은 거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도 원작자인 수미님에 따라서 3.25로 뜨고 있습니다. 꼬챙이로 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얇은 바늘로 찌면 완성도가 또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도안을 뜰 때 좀 헷갈렸던 게 이 도안이 코스가 왔다 갔다 해요. 안 뜨기 할 때 코스랑 겉뜨기 할 때 코스가 차이가 있거든요. 너무 신기했는데 전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되게 신기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처음 접해보니까 코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턴에서 보이는 코스랑 처음 잡으라고 한 코스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다. 왜 안 맞지?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단 패턴대로 떠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물론 조금 눈썰미가 있고 저보다 잘 뜨시는 분들은 보자마자 이해를 하실 텐데 저는 그걸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 되게 멘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딱 떠보니까 하고 알게 됐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도안을 접하시고 지금 캐스트온 하라고 한 코스랑 왜 이거를 뜰 때 패턴당 코스가 안 맞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뜨면은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도안에서 뜨라고 한 대로 뜨면은 됩니다. 그래서 로이의 썸머탑에는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지 안내가 한 번 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저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만큼 떴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10단 정도를 더 뜨면은 이제 V넥 줄임을 시작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V넥이 좀 깊은 것 같아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더 뜨고 V넥 줄임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절을 하려면 도안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단마다 줄임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줄임을 조절을 했을 때 이제 넥 부분이 조금 너무 좁거나 해지지는 않을지, 그래서 줄임을 끝에 가서는 더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더 살펴봐야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지금 좀 많이 이상한가요? 제가 글쎄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동안 너무 잘 피해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동안 사실 진짜 조심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약속도 거의 안 잡고 되게 조심을 했었는데 운동도 한동안 거의 못 갔잖아요.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조심한다고 진짜 많이 어디를 안 다녔는데 이번에는 회사 내에서 이제 일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어떤 분과 둘이서 되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분은 물을 마신다고 중간에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기도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몇 시간 뒤에 확진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도 무증상이었고 몰랐다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다른 분이 확진을 받으셔서 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됐대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계속 조심을 하다가 며칠 뒤에 결국은 확진이 된 걸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는 거구나 생각을 했죠. 제 주변에서는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쯤 걸린 것 같기는 해요. 이제쯤이면 거의 다 걸렸는데 너는 서울 살면서도 참 잘 피해간다 그랬는데 잘 피해간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외출을 하지 않고 조심을 했어요. 진짜 조심을 했는데 제가 호흡기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걸리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조심을 했는데 결국 걸렸답니다. 주변에 지인들이 이제 걸려봤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방법을 알려주길래 약도 좀 이제 길게 처방을 받아오고 물도 자주 마시고 집에 푹 쉬면서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일이 좀 바쁠 때 확진이 되면 결국 아픈데도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뭐 다른 회사도 비슷하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일이 조금 지금 마침 바쁘지 않고 여름휴가를 많이 떠나는 시즌에 확진이 돼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진짜 급한 일만 일단 집에서 조금 처리를 하고 최대한 요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뜨개는 확진됐는데 뜨개 했다는 분들 너무 신기한 게 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약에 취해서 거의 잠들고 진짜 급한 일 처리할 때도 진짜 정신줄 꽉 붙들고 진짜 힘들게 처리를 했을 정도였고 일을 거의 못했는데 뜨개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힘내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도 찍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발견한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버블을 빼고 뜨고 있어요. 원작에서도 이제 수민님께서 버블을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요거는 특히 버블을 빼고 뜨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무늬 자체가 되게 화려해가지고 버블을 떼도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저에게는 충분히 화려한 것 같아서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이 버블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 버블 뺐는데 왜 버블 같은 게 있지? 하고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단차가 코스의 차이가 있어요. 단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꼬불꼬불한 모양이 되게 더 잘 도드라지는데, 그래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SSK랑 K2 투게더랑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알고 보면 보이는데 이렇게 봤을 땐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무늬가, 구멍 무늬가 K2 투게더랑 SSK 할 때 좀 달라진다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K2 투게더와 SSK의 문제가 아니라 줄임을 먼저 하느냐, 그러니까 줄이고 야노버를 하느냐, 야노버를 하고 줄이느냐, 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빼먹어가지고 다음에 걸었으면은 그냥 슬쩍 하나 모른 척 걸어 올리면은 당연히 코스가 좀 작아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이 차이가 SSK와 K2 투게더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구멍이 더 작아지는 거는 2번 걸어가지고 야노버를 해두면은 구멍 크기가 크게 나니까 비슷해진다는데, 전 구멍 크기가 큰 게 싫어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구멍 크기가 큰지 작은지 크게 신경이 저는 안 쓰여서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앞뒤판이 한 번에 다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진짜 크네요. 진짜 큰데 이 정도 떴으니까 이제 남은 건 많지 않겠죠? 게다가 반팔이니까. 여기에 제가 어떤 단추를 달면 좋을까 좀 고민이 돼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버블 없는 버블 가디건 뜰 때 썼던 거예요. 이 단추를 썼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에도 써볼까 하는데 어울리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조금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 중인 것은 오밀조밀 잡화점에서 산 이 단추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진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화려하지 않고 진짜 단순한 단추여가지고 어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에 달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되게 화려해가지고 또 너무 캐주얼한 단추랑은 안 어울릴래나 해가지고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아직 단추를 달려면 많이 남았지만 마음에 드는 단추가 없으면 새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단추를 주로 어떻게 구매하세요? 저도 평소에 예쁜 단추를 발견을 하면은 미리미리 사두는 편이긴 한데, 결국에는 사둔 것보다는 그때그때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찾아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선호하는 뭔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추 느낌이 달라져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뜬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브이넥 줄임을 시작했을 것 같은데, 브이넥 줄임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덜 깊은 브이넥을 만들어 나갔는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이야기를 공유를 하는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 앞판을 모두 떴습니다. 오른쪽 앞판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덜 파이게 줄였습니다.
원작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파임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뜬 다음부터 줄여나갔습니다. 근데 원작이 되게 세심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무늬를 예쁘게 유지하면서 이걸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위치를 바꿨으니까 그걸 고려하면서 뜨려면 뜰 수는 있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냐면 제가 줄여야 될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센 다음에 제가 또 줄임을 해야 할 만큼의 단수가 있죠. 그래서 단수에다가 코스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 10단 동안 5코를 줄여야 되면 10나누기 5를 하면 2단마다 한 코씩을 줄여야 되죠.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쪽 코를 그냥 쫙 줄여나가면서 만들어줬고요. 지금 밖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데 혹시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뜬금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공사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줄였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뒷판을 뜨고 있습니다. 뒷판을 뜬 다음에 이제 왼쪽 앞판을 뜨고 양쪽 팔을 떠주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스티치 홀더를 사용해가지고 코를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전에 스티치 홀더 3mm에 썼더니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동생이 자기는 스티치 홀더 3mm에 사용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여기에서 코를 이제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요건 3.25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25는 저는 요건 괜찮았어요. 근데 3mm 틴리네로 뜨는 그 편물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동생은 그걸 되게 괜찮았다고 잘 옮기고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의 차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국내에 되게 색깔로 많이 판매하시거든요. 근데 동생이 그거 후기를 알려줬는데 거기 이제 잘 쓴다는 후기도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색깔이어서 뜨개는 갬성인데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뭐 이런 평이 있었나 봐요. 그걸 알려주면서 너는 지금 갬성뜨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본인 덕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원작이 40몇 cm거든요. 되게 길진 않아요. 근데 전 지금 이게 저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길이가 무려 55cm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콘사가 아니어서 빨아도 수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게 길면은 좀 되게 별로일 것 같거든요. 그냥 딱 짧아야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늬가 펴지면서 분명히 가로는 늘어날 텐데 세로가 줄까요? 제가 원작 실이랑 똑같은 실을 사용하고 바늘도 똑같은 호수를 사용해가지고 게이지를 안 내봤는데 그게 문제였나 봐요. 왜냐면 전 딱히 쫀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널널한 뭐 손도 아니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탁까지 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아마도 약 2볼 정도 사용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3분의 2볼 남은 거를 사용해서 그리고 한 볼을 다 썼고 지금 이게 3번째 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 썼으면 아마도 이게 2볼 조금 안 되게 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짧게 뜨면은 좋았을 텐데 일단 세탁을 해봐야 정확한 건 알게 되겠죠. 네, 펴지면서 뭐 어떻게 길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확실히 품이 되게 큰 옷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되게 큰 것 같아요. 일부러 큰 사이즈를 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목소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열이 안 나니까 일단 되게 살 것 같아요. 진짜 아플 때는 너무 시끄러워서 깨면 그게 제가 앓는 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열이 안 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격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 격리 기간 동안 다 뜨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 못 떴고, 격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야 좀 잘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격리가 안 끝났는데 조금 어지럽기는 하거든요. 컨디션이 평소처럼은 아니에요. 회복되는 데는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는 되게 밝죠. 사실 제가 한번 찍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처져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 보는데 목소리가 처져 있으면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 웬 TMI를 이렇게 남발하는지. 아무튼 여기에서 전 지금 뒷판을 뜨고 있는데, 뒷판 뜨고 앞판도 뜨고 부지런히 떠서요. 8을 달 때쯤 영상을 다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만큼을 떴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앞판은 다 떴고요. 이제 왼쪽 앞판을 뜨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앞판 마무리는 둘 다 코를 코막음을 하지 않고 여기 쓰리니들 바인드 오프로 마무리를 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앞판을 떠야 되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뜰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코로나 걸렸을 때 몸살이 왔었는데, 몸살이 오니까 본인한테 약한 부분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약한 부분이 오른쪽 손목이랑 오른쪽 무릎이거든요. 왜 약하냐면 오른쪽 손목은 뭐 평소에도 사용하지만 뜨개가 조금 크고, 오른쪽 무릎은 검도의 영향이 좀 있는데 근데 검도의 영향이 오른쪽 무릎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았는데 오른쪽 손목은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많이 아프고 하니까 뜨개를 잘 못하기도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좀 아플 때는 확실히 오른쪽 손목이 아파가지고 뜨개를 조금만 오래 하면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 실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요 실이 되게 끝에 가면은 안쪽에서 뽑아 쓰다가 보면은 잘 풀어져요. 그래서 되게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동생이 보니까 이렇게 쓰더라고요, 다른 실을.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알맞은 지퍼백을 찾아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소한 거여가지고 말씀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네, 발견을 하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마커를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걸어두고 써요. 지금은 여기 다 올라가서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걸어두고 쓰면은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 여러 개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뺏어 쓰면 되니까.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제가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이제 보면은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걸어두면은 이 편물만 있으면 마커가 없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많이 걸어둬요. 제가 원래 걱정이 많은 편이라서 불편할 일 없게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두고 뜨개를 합니다. 참 뜨개를 하다 보면은 본인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본인 성격도 성격이고, 내 성향, 내 취향,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평소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태도, 이런 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생활을 할 때는 그다지 계획적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되게 계획적인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성향 검사를 했더니 제 쌍둥이 동생만 저를 무계획적인, 즉흥적인 형이라고 얘기를 했고, P로 얘기를 했고,
그를 제외한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 저를 제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는데, 동생이 너처럼 사는 건 계획이 없이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은 네가 계획형이 아니면 누가 계획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저를 두고 얘기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물론 기준이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람마다 그렇게 되게 다르게 본다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뜨개를 하면서도 제 취향이나 성향을 나도 몰랐던 그런 걸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무채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공작새였다 라고 하는 건 취향이 이제 뜨개를 하면서 바뀐 건지, 아니면 내면에 그런 욕구가 숨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계기가 돼가지고 불타오르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뜨개를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색깔이 잘 어울렸구나 하는 거를 좀 찾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뭐 이런 형태의 옷이 잘 어울리는구나, 뭐 드롭 숄더가 잘 어울리는구나, 아니면 뭐 요크 스웨터가 잘 어울리는구나, 뭐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나는 뭐 긴 옷이 어울리는지 짧은 옷이 어울리는지, 소매는 어떤 모양이 잘 어울리는지, 뭐 이렇게 그런 걸 알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뜨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뜨개가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를 발견해 나가고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30몇 년을 살면서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던 점이 많았나? 라는 걸 뜨개를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뜨개를 하면서 몰랐던 스스로를 발견하시나요?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숨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계획적인 사람이었나? 이렇게까지 내가 소비 요정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뭔가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한 가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 사실 뭐 성인이 되면서부터 참 꿈꾸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그런 때에 뭔가 마음 붙일 거리가 있다는, 마음 붙일 게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계속 금 마무리가 됐는데, 계속 뜨다가 진짜 다음번에는 소매를 뜰 때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매는 두 번째 소매입니다. 첫 번째 소매는 먼저 이렇게 떠봤어요. 근데 이 특징이 밑에서부터 떠서 원통으로 쫙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경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임의로 경사를 넣었어요. 뭐 달 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제 마음대로 이렇게 경사를 넣었냐면, 이게 드롭 숄더라서 딱히 경사가 없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뒷목이나 이런 데 경사가 전혀 없어요. 원래 도안 자체에는 전혀 경사가 없는 도안인데, 뭐 V넥이나 라운드넥이나 일단 앞뒤판을 따로 뜨게 되면은 어쨌든 파임이 생기면서 경사가 없어도 사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좀 더 세심한 경사를 넣어주면 당연히 조금 더 편안한 감이 있기는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제 생각에는 이 팔 부분은 경사가 너무 없으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사를 넣어줬습니다. 이게 무늬를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무늬 반복할 때 이제 경사뜨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를 점점 줄여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원통으로 뜨다가 여기 줄임을 시작하는 부분부터는 평면으로 떠야 되겠죠? 그렇게 줄여 나가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줄였어요. 끝에 가서 각 단마다 양 끝에 2컷씩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팔을 달아서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저를 많이 쓰잖아요, 보통 바늘을. 그리고 쇼팁도 데님 쇼팁을 쓰고. 근데 그게 좋기는 한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5mm 단위로 있다 보니까 5mm 단위 외에는 다른 단위가 진저 스페셜에는 있는데 데님 쇼팁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저 스페셜이랑 그 디럭스랑 번갈아 가면서 쓰긴 했는데 그거 3.25를 써가지고 바디를 다 떴어요. 근데 바디를 뜨고 나서 소매를 뜰 때 3.25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데님 쇼팁 한쪽에는 3mm 걸고 한쪽에는 스페셜 3.25 걸고 해가지고 뜨면 되지 않을까? 이거 통이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떠보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있는 바늘은 진저 스페셜이고 요 껍데기만 여기 제가 산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요 바늘입니다. 요거는 아디의 스탁 원더 레이스 바늘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디 바늘 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쓰지는 않는데 근데 그거는 그 네모 바늘이고 요거는 그냥 스틸, 원통 스틸 바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쓰면서 느낀 건데 제가 여름이라서 손에 좀 땀이 나서 뻑뻑한 줄 알았거든요, 진저 스페셜로 뜰 때. 근데 얘가 진저 스페셜로 떠도 충분히 뜰 수는 있는데 나무 바늘도 괜찮기는 한데 스틸 바늘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떠지더라고요. 막 미끄러워서 흘러내리고 하는 정도는 아니고 부드럽게 되게 잘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작에 알았다면 스틸 바늘을 썼을 텐데 생각하면서 나 스틸 바늘 3.25 없지 또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스틸로 여기 게이지에 맞는 바늘이 있다면 저는 이 실은 스틸 바늘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이 되게 꼬불꼬불하죠. 왜 이렇게 라면 같냐면 풀었어요. 근데 소매를 뜨다가 이거를 뜨다가 프루시오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이 실로 뜨던 다른 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산네스간의 라벤더 가디건을 작년 여름에 뜨다가 이제 놔뒀던 거를 이제 실이 모자라서 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뭐 그거 이어갈 생각이 없어서 이거를 뜬 거기는 한데 아무튼 그걸로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4번째 볼이에요. 그래서 요 4번째 볼로 소매를 뜨고 나면은 실이 거의 안 남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아마 4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경사뜨기를 안 했으면 이게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와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작자인 수미님보다는 조금 손이 널널한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수미님이 옛날에 유튜브에서 쫀손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네, 무튼 사람마다 참 이렇게 손땀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게이지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꼭 게이지를 내보고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흐려요.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매일매일 비가 오잖아요. 비 오거나 흐리거나 날이 너무 습하고 좀 그래서 힘이 드는데 저는 여름이 되면 너무 좋은 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름이 좋은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햇볕이 쨍쨍해서 빨래할 맛이 나는 거였어요. 햇볕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말리면 순식간에 마르잖아요. 정말 1-2시간 만에 마를 때도 있고 햇볕 좋은 때는. 그래서 볕 아래에서 빨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막 주말 아침에는 당연하고 주말에 아침 일찍 이제 빨래해서 볕에 넣는 거를 좋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고 막 어쩔 때는 평일에도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은 빨래를 해가지고
햇볕 가득한 데에다가 널어놓고 출근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막 빨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올 여름은 그렇지를 못해요. 햇볕이 쨍쨍한 날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빨래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여름의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걸렸어가지고 아주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지금 마음은 좀 이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 여름을 되돌아봤을 때는 뭐 즐거웠다라고 기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날이 많이 흐려서 좀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올 여름 뭔가 피서갈 맛도 안 나고 조금 속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햇빛이 쨍쨍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남은 시간만큼은 이제 곧 입추고, 입추 지나면 또 광복절, 처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금방 또 선선해지잖아요. 그때까지 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마 요거를 뜨고 있으니까 곧 완성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날이 맑을 때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아마도 요즘 날씨가 계속 흐리니까 옷을 완성해도 기다려도 날이 맑아지지 않겠죠? 아휴, 영상 내내 계속 흐린 날 동안 찍어서 막 햇볕이 쨍한 모습이 없을 텐데 그래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나중에는 맑은 날 영상을 많이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수가 없어요. 입어봤더니 길이가 53cm가 나왔어요. 총 길이가. 가슴둘레도 한 53cm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 옷이 크롭일 때 예쁘고, 저 원작도 45cm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탁을 하면은 무늬가 펴지면서 좀 가로가 늘어나고 세로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세탁을 해봤는데 세탁을 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돼요. 버튼밴드를 일단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밑단을 무늬 하나만큼 저는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5로 떴는데 그것보다 작은 3mm 바늘을 가지고 여기에 미리 끼워 놓고 푼 다음에 그대로 코막음을 하려고 합니다. 동생이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완성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하려니까 상당히 손이 떨어지질 않았는데 그래도 못 입을 것 같아서 하려고요. 단추도 예쁘게 이렇게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신 그 단추입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나무 단추 할지 흰 단추 할지 물어봤는데 흰 단추를 많이 투표를 해주셔서 흰 단추를 달았습니다. 투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고 일단 버튼밴드를 먼저 푼 다음에 다시 떠나가 보겠습니다. 저는 원작이랑 게이지 차이가 당연히 같은 실이니까 그렇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세탁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코스는 한 26.5코 정도 나왔고 저는 그럼 1.5코 정도 차이죠. 단수가 원작은 40단이었는데 저는 훨씬 많이 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35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5단 이상 차이가 나는데 제가 훨씬 크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은 실, 같은 바늘이라도 꼭 게이지를 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옷을 다 떴습니다. 옷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요 앞에 영상에서 밑단을 잘랐죠. 밑단을 한 무늬만큼을 잘랐더니 6cm 정도가 잘렸더라고요. 근데 그 6cm를 자르면 53cm였으니까 47cm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탁을 다시 하고 쟀더니 51cm가 됐더라고요. 그럼 원래가 58cm였다는 건데 58cm는 절대 아니었는데 세탁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인지 늘어났습니다. 세탁을 할 때마다 늘어나는 걸까요? 콘사에 세로 수축이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51cm 정도가 다른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길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길이이기도 하고, 로이의 가디건이 좀 짧게 입었을 때 예쁜 옷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무늬 한 번만큼을 또 한 번 더 잘라보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팔 부분이 제가 이제 경사뜨기를 하면서 여기가 좀 울었어요. 근데 이제 꿰매고 나서 뭐 세탁하니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팔 부분이 조금 아물 부분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옷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에 완성이 된 거죠. 저는 밑단을 한 번 자른 거에서 또 한 번 더 잘랐습니다. 무늬 한 번만큼을 또 잘랐는데, 그러니까 총 무늬 2번을 더 자른 거죠. 무늬 2개만큼을 잘랐는데 그렇게 했더니 46cm 정도가 되었어요. 원작과 비슷한 길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게이지를 꼭 내서 이렇게 저처럼 자르고 또 자르고 다시 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 게이지를 우리 앞으로는 꼭 내기로 해요. 원작과 같은 실, 같은 바늘일지라도 사람마다 손땀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참 큰 교훈을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이 길이는 마음에 들고요. 저는 팔 부분에 숏노우를 이만큼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잘라서 다시 코막음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숏노우 한 부분 그냥 아예 다 잘라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팔 통도 너무 크고 길이도 되게 길거든요. 제가 아마 게이지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수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이 옷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우리 30%가 함유가 돼서 확실히 한국의 습한 여름에는 좀 덥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실을 만약에 쓰신다면 간절기 실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많아도 더워서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는 편인데도 이 정도로 덥다라고 느끼는 걸 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소재도 잘 선택하셔가지고요. 마음에 쏙 드는 로이의 가디건 예쁘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다른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